안녕하십니까. 경영학 박사이면서 현재 법무법인에서 손해산사로 근무 중인 이윤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요추디스크, 허리디스크라고도 하죠. 교통사고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서 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에 바로 수술을 하신 게 아니라 사고 이후에 약 한 8개월에서 9개월이 지나서 수술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당연히 수술 이후에 합의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기간도 길어졌죠. 서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기록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2019년도 사고셨어요. 정차 중이었는데 전방으로 다른 차가 넘어오면서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셨고요. 당시에 버스로 운전 중이었고 가해 차량은 승용차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충격한 이후에 병원에 가서 MRI를 검사를 받았습니다. 허리에 대한 통증으로 인해서 검사 결과 요추 1번과 2번, 2번과 3번은 별다른 내용이 없고 요추 3번과 4번에서 디스크 허니에이션이라고 하는 파열이 보였고요. 밑에 보시면 의미 있는 문구인 널브 루트라고 하는 게 이게 신경 뿌리입니다. 신경 뿌리 쪽에 압박 소견이 보인다. RO는 룰 아웃이라고 해서 의증이죠. 신경을 좀 누르는 게 보인다 라는 게 의심된다 라는 소견이고요. 디스크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퇴행성 디스크다 라고 영상의학과에서 이렇게 판독을 했습니다. 이 디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퇴행성이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당연히 이 내용을 기준으로 자꾸 퇴행성을 주장했던 그런 사례였죠. 그리고 4번과 5번 요추는 벌징 디스크. 이 배상의학에서 벌징 디스크는 팽륜이기 때문에 외상기호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5번과 1번에서는 별다른 내용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요추 3번과 4번을 봐야 되는데요. 영상을 같이 볼까요? 이번에 영상을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이 3번과 4번이 디스크가 흘러나온 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완전히 외상으로 터져나가려면 뒤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식으로 터져버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아요. 많진 않고 대부분 이렇게 좀 흘러내리는 형태가 보이게 되죠. 근데 보통 제가 왜 이걸 보고 100% 퇴행성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했냐면 보통 퇴행성 디스크로 천천히 만약에 디스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면 이 척추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죠. 좁아지면서 점점 흘러내리게 되고 MRI를 찍어봤을 때 척추뼈가 붙어있다시피 하면서 흘러내리는 형태를 보인다면 이때는 퇴행성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추체의 간격 자체는 일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정도가 흘러내려 있다면 분명히 사고 때문에 악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위에서 이제 널브 루트라고 하는 신경근을 압박하는 소견은 여기 보시면 이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다, 디스크다 라는 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수술 여부에 대해서는 이 정도 흘러내리셨으면 수술을 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이분은 뭐 추간판 전이로 처음에 진단을 받으셨다가 추후에 다른 어떤 척추 전문병원에서 요추 3번, 4번에 대해서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고 디스크 제거술 및 보존적 치료를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은 당연히 2020년도에 시행을 했죠. 19년도 사고 나시고 20년도 초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지나서 후유증을 판정해야 되니까 6개월 정도 지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보고 연락을 주셨고요. 제가 울산까지 내려가서 만나 뵙고 위임을 받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럼 장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의 경과한 시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받은 내용 보시면 요추간판의 파열이라고 해서 수상일은 2019년도셨고 밑에 보시면 3번, 4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할 경우 24%, 보통 이게 23%를 얘기하는데 수술을 한 경우에는 24%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다가 사고 관여도는 70%, 5년 한시장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청구가 들어갔고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판독지에 나와 있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퇴행성이라고 하는 문구를 문제 삼아서 외상기여도가 너무 과하다, 장애 기간도 길다 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소송하면은요, 디스크 제거술 하면 3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한시 3년 소송해보면. 그리고 이제 이때 말하는 수술은 제거술입니다. 고정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거술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오시는 경우 많고, 관여도도 보통 30%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소송 실무상. 소송을 해보면 그래요. 저도 소송을 잘 권하진 않습니다. 법무법인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소송 권하진 않아요. 일단 디스크에 대한 장애 내용이 너무 짜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기여도가 잡히게 되면 소송이라고 하는 속가 기준에서는 전체 손해액에서 기여도를 통으로 다 빼버립니다. 그럼 아무리 원손해액이 3천만원, 4천만원 나와도 외상 기여도 30% 잡혀버리게 되면 900만원, 12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가급적 소송하지 않고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끝낼 수 있는 방식을 조언드렸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자문에 대한 요청이 있었죠. 의료자문 결과를 하겠다, 의료자문을 하겠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까지는 보험회사의 기본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 있죠. 의료자문 결과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즉 자기네들이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가 낸 진단서와 내용이 달라서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약관에 의거하여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제3의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내용으로 볼 때는 보험회사가 정말 좋아 보이죠. 하지만 어떤 보험회사가 자기네들이 비용까지 들여서 이렇게 전문의에게 재판정을 의뢰했다면 당연히 비용 대비 효율을 노리겠죠. 그리고 제3의 전문 의료기관을 정하게 된다면 어느 병원에 갈 것인지 그 청구권자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병원에 대한 정보는 보험회사가 훨씬 많죠. 그리고 의사들은 환자와 보험회사 출신 간호사,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받은 자문 내용을 들이밀었을 때 제3의 병원에서는 당연히 보험회사 편을 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의료자문은 솔직히 저는 의료자문에 그렇다고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조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진척이 안 돼요. 그래서 동의를 하되 이 조건은 항상 답니다. 이 어떤 제3의 전문 의료기관 전문의 판정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약관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 내용과 달리 보험회사에서 행하는 의료자문은 단순 소견일 뿐이고, 이 소견을 이유로 제3병원 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너네가 자문 받으려면 받아라. 대신 그 내용 자체는 단순 소견일 뿐이니 단순 소견을 핑계로 우리 측에서 제시한 진단의 효력을 거부하고 제3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가겠다는 목적이라면 그 자문은 내가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죠. 이렇게 보통 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보이는 행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한테 전화가 와서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면 우리가 조사를 못한다, 자문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자문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건 왜 그런 거죠? 어떻게든 트집 잡아가지고 제3병원 갈 생각이었는데 우리가 그걸 동의 안 해주니까 이러면 조사 진행 못한다, 이런 의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두 가지 행태로 오고, 이 행태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좀 달리 적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험회사는 협의를 했고요. 이렇게 합의서를 쓰게 됐습니다. 다만 이분이 그 재거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기여도는 50%를 인정받았어요. 사실 50%도 잘 인정받은 거죠. 왜냐하면 영상 판독지에 나와 있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퇴행성 변성을 감안했을 때 50%는 잘 인정을 받은 거고요. 잘 끝나셨습니다. 잘 끝났고, 금액적인 부분도 이분이 원하셨던 선에서 이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분도 뭐 합의를 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망설임이 없었죠. 금액을 말씀드리자마자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고, 이 합의금과는 별도로 이분이 처음에 교통사고 나서 절제술 할 때 보험회사에서는 기여도 자체를 인정 안 했었어요.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비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지불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렇게 50%라고 하는 기여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이분이 실제로 지불했던 영수증 수술비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금과 별도로 기여도에 따라서 50% 상당 금액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의금 플러스 이분이 쓰였던 수술비가 400 정도 되셨으니까 50%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었던 사례였고요. 나중에 뭐 고마우셨는지 그 가족들끼리 먹으라고 치킨 쿠폰까지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한 달, 약 2달이 지난 오늘 먹게 됐네요. 먹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컨텐츠 올리게 됐어요. 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포털 검색에서 손해사연사 이윤석을 검색해 주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 컨텐츠 밑에 이 역삼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로 봐야 되겠네요. 이 역삼각형 모양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렇게 상담 신청란이 떠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 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 신청 들어온 거 보고 전화를 드립니다. 보통 이제 1661-6585 대표번호로 말씀드렸더니 토요일 밤, 뭐 일요일 밤, 뭐 새벽, 평일 새벽 이렇게 막 전화 와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허리 디스크로 인한 절제술을 한 교통사고 합의 사례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